안녕하세요. 라이브 커머스 전문가 과정 강의를 맡게 된 이민정입니다. 저와 함께 같이 학습하실 내용은 라이브 커머스 전문가 과정입니다. 그 1강부터는 라이브 커머스 정의에 대해서부터 같이 학습하실 겁니다. 라이브 커머스 하면 사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라이브 커머스, 홈쇼핑하고 비슷한 건가? 아니면 전자상거래? 다양한 단어들로 정의되기도 하는데 사실 라이브 커머스가 뭔 줄 알아? 라고 하면 막상 라이브 커머스를 방송하시는 분들도 한마디로 정의하는 건 조금 어려워하시는 경우도 계십니다. 최근에 저랑 같이 방송하시는 친구분도 저한테 선생님, 언니, 라이브 커머스가 뭐야? 라고 문의하는데 저도 되게 당황스럽더라고요. 한번 어떤 의미인지 간단하게 의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 스트리밍과 이커머스, 이거의 합성어입니다. 라이브 스트리밍은 사실 바로 스트리밍 되는 그 상황을 말씀드리는 거죠. 실시간 동영상을 통해 상품을 소개하고 판매하는 온라인 채널을 뜻한다. 이게 어떻게 보면 사전적인 의미일 겁니다. 라이브 스트리밍 그리고 전자상거래가 합쳐졌다. 어떻게 보면 홈쇼핑과도 유사한 그런 채널이겠죠. 고객들은 왜 라이브 커머스로 이동했고 또 업체분들은 이동했으며 그리고 라이브 스트리밍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떤 내용을 학습해야 되는지가 이런 강의들에서 계속 학습해야 될 건데요. 사실 이렇게 바뀌게 된 다 이유는 있겠죠. 현재 국내 라이브 커머스 시장은 나날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이브 커머스에 지금 함께하고 계신 분들은 매출이 나오는 시장인지 아니면 홍보를 위한 시장인지 조금 헷갈려 하십니다. 그 분들은 아마 라이브 커머스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헷갈려 하실 거지만 초기 단계의 홈쇼핑에서부터 함께 하셨던 분들은 아마 그런 기운은 조금 접어두시고 뛰어들 수 있는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98년도, 99년도 이때는 아예 태동기였고 2000년도, 2002년도 이때는 홈쇼핑이 막 더 많이 생기기 시작했을 때였어요. 그때는 매출이 지금에 비하면 굉장히 빈약한 때였고 누가 TV를 보다가 10만 원, 20만 원대에 상품을 사고 또 기다리고 택배를 받고 그게 말이 돼? 이런 세상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홈쇼핑은 14년, 15년, 19년도에 굉장히 호황기를 얻었고 1시간대에 분당 3천, 4천 1분당 3천만 원이라는 얘기는 나중에 홈쇼핑을 모르시는 분들은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건데 1분에 3천만 원어치 정도의 매출이 판매되는 겁니다. 또 1분에 1,000만 원, 분당 1,000만 원 하면 1분에 1,000만 원 정도의 매출이 판매되는 거죠. 사실 이런 홈쇼핑의 호황기까지는 그전에는 분당 20만 원, 분당 5만 원 이러한 시장도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호황기를 거쳐 지금은 살짝의 쇠퇴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매체, 어떤 플랫폼이든 라이브 커머스가 처음 시작할 때는 방송에 뛰어드는 우리 업체라든지 방송 스킬이 있는 사람들한테도 준비 시간이 필요하듯이 고객들도 익숙해지는 시장이 필요합니다. 지금 저는 그런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 이 기울기는 마치 98년도, 99년도 홈쇼핑이 생기고 2000년도 무르익고 2014년, 19년도에 굉장히 성장기로 올라갔던 그때의 그래프보다도 오히려 더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라이브 커머스를 해야 돼? 뛰어들어야 돼?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한테는 당연하다라고 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시점이 가장 빠른 시기이기 때문에 학습하시고 내가 판매할 상품이 있다면 더욱 좋고 내가 판매할 상품이 없더라도 우리 주변의 물건들은 굉장히 많아요. 한 다리만 더 거치면 물건을 가지고 계신 분이나 혹은 물건을 줄 수 있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것을 활용해서 라이브 커머스 시장에 쇼호스트로 방송을 판매하는 셀러로 카메라 앞에 앉을 수도 있고 또 프로듀서로서 방송을 기획할 수도 있고 내 상품, 업체로서 방송에 함께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을 한 번에 나 혼자도 할 수 있는 게 라이브 커머스 시장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라이브 커머스의 역사라고 했을 때 제가 이 그래프 두 개를 넣은 이유는 왜 홈쇼핑 시장에 있었던 업체분들, 홈쇼핑 시장의 매출은 꺾이고 라이브 커머스로 이동을 했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위해 이 그래프를 첨부했습니다. TV 홈쇼핑은 수수료가 굉장히 비싸졌죠. 송출 수수료를 홈쇼핑도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SO라는 유료 방송 사업자한테 지불을 하고 업체분들, 상품들이 입점하면 그 업체분들한테 방송 수수료를 또 받게 되죠. 이렇게 어떻게 보면 먹이사슬처럼 수수료를 내기 때문에 홈쇼핑의 방송 수수료는 나날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홈쇼핑의 매출도 어느 정도 성장세에 있을 때는 이 수수료가 좀 당연한 거였지만 수수료는 나날이 올라가고 매출은 어느 날부터 조금씩 급감하기 시작하면서 이 송출 수수료는 홈쇼핑계 그리고 업체분들한테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숫자가 되기 시작했고 이러한 무게감은 사실 상품한테도 실리고 이게 소비자들한테까지도 전가되게 됩니다. 그래서 시간당 목표는 늘어나고 업체분들도 사실 홈쇼핑에서 방송하기 위해서는 시간당 목표인 10억대, 15억대 이런 물량을 대기 위해서는 굉장히 큰 업체분들만 홈쇼핑에 뛰어들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시간대를 살 수 있는 특약이라든지 정액이라든지 이런 시간대의 비중도 늘어나게 되고 하기 때문에 저는 제 주변에서 홈쇼핑을 소개해달라, 홈쇼핑에 방송을 하고 싶다 이런 분들이 나날이 줄어들고 있어요. 사실 19년도, 20년도 이럴 때, 18년도, 14년 이때는 홈쇼핑에 뛰어들어서 매출도 내고 방송에 홍보도 하고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주변에 많았는데 요즘에는 목표도 많이 늘어나고 초기 비용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홈쇼핑에 쉽게 뛰어들어가고자 하시는 분들이 줄어들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수수료를 좀 많이 내야 되기 때문에 그 이유도 크죠. 처음에 홈쇼핑에서 방송을 하기 위해서는 한 30%대의 수수료를 내기도 했습니다. 근데 점점 늘어서 거의 요즘에는 37%, 40% 이런 수수료를 내게 되죠. 업체 입장에서는 사실 그 수수료가 무시할 수가 없죠. 그런데 우리 주변에 라이브 커머스라는 시장이 등장했습니다. 업체분들이 보니까 시간당 매출은 굉장히 적어요. 홈쇼핑에 비해서 아직은. 하지만 수수료도 되게 낮고 나도 이제 업체분들 입장에서는 방송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전문가도 됐고 네트워크도 되었어. 그럼 라이브 커머스 한번 해볼까? 그런데 매출이 한 1억도 나와? 그럼 나는 라이브 커머스를 좀 해보고 공부도 좀 해보고 좀 이전해야겠다라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 홈쇼핑 시장에서는 점점 메리트들이 줄어들고 라이브 커머스로 이동해 버리고 있습니다. 수수료가 많게는 10분의 1밖에 안 되는 시장에서 업체분들은 굉장히 매력적으로 느끼게 되어 있죠. 그리고 수수료도 적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도 라이브 커머스가 가격적인 메리트가 높은 상품들을 많이 접하게 됩니다. 고객분들이 요즘에는 굉장히 쇼핑 전문가이기 때문에 가격으로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라이브 커머스의 지금 소비자분들은 홈쇼핑 소비자분들보다는 타겟 에이지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가격적인 정보도 빠르고 커뮤니티에서 정보도 굉장히 빠르게 확산되기 때문에 가격적인 조건이 좋은 라이브 커머스는 고객 유입도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라이브 커머스의 시장이 빠르게 커질수록 홈쇼핑의 매력도는 조금씩 떨어지긴 마련이죠. 그리고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죠. 1인 가구들이 늘어나고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홈쇼핑에서 파는 물량들은 굉장히 물량이 개수가 많아요. 세트 구성. 하지만 요즘에는 거의 낱개로도 구매를 하고 나한테 맞는 소비, 물건 이걸 소량을 구입하는 것이 더 트렌드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라이브 커머스가 라이프 스타일에도 더 많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장이 이동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혹시 요즘에 TV 많이 보십니까? TV를 예전보다 많이 안 보는 경우가 더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당연하게 시장의 이동은 이루어졌고 예전에 가족들을 보면 TV 한 대를 놓고 가족들이 모여서 TV를 이렇게 보는 경우도 많았지만 사실 그런 환경은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요즘에는 거의 본인의 핸드폰으로 유튜브를 시청하신다든지 TV 프로그램도 굉장히 짧은 영상, 숏폼 형태로 본인의 핸드폰으로 시청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홈쇼핑보다는 라이브 커머스 쪽이 조금 더 고객들한테 노출 빈도가 높다. 다양한 이유로서 소비자들은 점점 이동하고 있다. 그래서 저한테 라이브 커머스는 해야 됩니까? 네, 맞습니다. 저한테 근데 그런 질문을 하시는 분은 이미 관심이 많은 분이시고 어느 정도 시작하고 계시는 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이 강의를 들으러 오신 분들은 더욱더 적극적으로 생각을 하고 계시다. 그래서 이번 강의 그리고 쭉 강의를 통해서 본인이 방송을 할 수 있는 스킬을 얻을 수 있는 출연자 혹은 기획자, PD 혹은 상품을 기획할 수 있는 업체 어떠한 분들이라도 라이브 커머스 시장에 뛰어들어서 라이브 커머스 시장을 더 크게 만들고 좀 더 성숙하게 할 수 있는 자원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라이브 커머스의 매력은 소통이라고 가장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소통에서 많이 찾고 있지만 직거래도 매력이 크다. 이건 소비를 많이 해보거나 방송을 많이 해보셨던 분들, 실제 방송을 하시는 분들은 이 이야기를 많이 알아들으실 거예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준다, 얘기를 많이 한다고 해서 상품을 구입하진 않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홈쇼핑의 실제 구매 고객보다 굉장히 스마트하고 나이가 젊으신 분들이 라이브 커머스를 하시기 때문에 라이브 커머스의 시청자분들은 가격적인 조건에 굉장히 많이 움직여요. 즉 직거래죠. 업체분들이 중간에 어떠한 중개인 없이 바로 네이버나 그립, 쿠팡에서 바로 방송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가격이 저렴해요. 근데 소비자는 그걸 알죠. 그래서 이거에서 사야겠다. 여기서 내가 원하는 수량만큼 구매를 해야겠다. 고객분들도 굉장히 똑똑해지신 거죠. 근데 저는 사실 라이브 커머스가 소통이 잘 된다라고 했지만 저는 홈쇼핑에서 굉장히 오랜 시간 방송을 한 사람으로서 이미 홈쇼핑에서도 사실 방송 스태프들, 업체 이런 분들 간의 소통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런 소통은 라이브 커머스보다 훨씬 더 소통이 잘 되어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소통은 어떻게 보면 실시간 고객분들하고의 소통입니다. 그리고 홈쇼핑을 보시면 요즘엔 TV에서도 톡, 라이브 톡 이런 형태로 소통을 하긴 합니다. 하지만 예전의 홈쇼핑에서 이 라이브 커머스처럼 빠르게 소통하기란 건 조금 힘들어요. 왜냐하면 사이즈가 큰 대기업들은 좀 움직임에 있어서 조금 느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걸 최대한 활용하려면 라이브 커머스에서 이 소통은 실시간으로 거의 뭐 스포츠를 중계하듯이 고객들의 바램 그리고 나의 이야기들을 쉽게 빠르게 전달해서 피드백을 바로바로 줘야 돼요. 모든 다른 플랫폼이나 홈쇼핑도 소통이란 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통만이 있다고 라이브 커머스가 성공하는 건 아니다라는 건 저는 꼭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가격적인 메리트, 소통 이게 적절하게 이루어졌을 때 라이브 커머스는 성공할 수 있는 거다. 이 소통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어떤 크리에이터분들이나 업체분들은 거의 방송을 나의 그냥 장터, 나의 그냥 사랑방처럼 얘기만을 전달하려는 분들이 계신데 요즘은 절대 그런 트렌드가 아닙니다. 가격적인 메리트가 확실히 있고 거기에 스토리텔링이 얹어져 있고 그거 가격적인 메리트를 소통으로 풀어내는 그게 맞는 거죠. 구매자인 고객은 소통만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직거래로 혜택을 크게 가져가고 직거래 혜택을 소통으로 풀어가는 방식으로 매출까지 잡는 것이 성공하는 라이브 커머스 형태이다. 10에서 40%의 높은 수수료를 내던 판매 방식에서 벗어나 업체들은 그 혜택을 고객에게 돌려줄 수 있게 되었고 소통으로 전환율을 최대한 높일 수 있어 최근에는 홈쇼핑 하는 것보다 공동구매나 네이버 쇼핑 라이브, 네쇼라라고 하죠. 네쇼라에 한번 하는 게 낫다고 말하는 업체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성공한 업체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물어보죠. 제가 습관적으로 홈쇼핑에 있었기 때문에 대표님 왜 요즘 홈쇼핑 안 하세요? 그러면은 몇 번 이렇게 참으시다가 말씀을 해주세요. 라이브 커머스 했더니 피디님 매출이 이만큼 나오더라고요. 공동구매 했더니 이만큼 나오더라고요. 근데 더 좋은 건 전환율이 너무 틀려요. 홈쇼핑에서 전환율 명품 같은 건 10에서 20%대도 있습니다. 10에서 20%대라는 건 10개를 팔면
한두 개만 실제 판매를 된다는 거죠. 이 전환율이라는 건 실제 방송 때 구매를 하시고 취소, 반품을 뺀 나머지 숫자를 전환율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실제적으로 라이브 커머스에서는 조금 더 인지도가 있는 연예인이나 크리에이터, 셀러가 판매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혹은 업체분들이 나오셔서 상품에 대한 디테일한 스토리텔링을 해주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고객분들도 피드백으로 질문을 막 하시죠. 그럼 질문이 막 풀리죠. 그렇게 하고 질문을 하시고 구매를 한 상품은 뭔가 더 애착이 묻어 있어요. 내가 몇백 명, 몇천 명 중에 한 명이었을 때보다 몇십 명, 몇백 명 중에 한 명이었을 때 그 소비의 가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렇게 물어보고 확인하고 산 상품이니까 전환율도 나은 거죠. 그래서 업체 입장에서는 결과적으로 10개를 팔 거, 100개를 팔 거 수량이 같다면 차라리 전환율도 좋고 비용도 좀 적게 드는 그냥 라이브 혹은 공동구매를 택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진 게 정말 현실입니다. 이런 게 일반 크리에이터들, 일반 프로듀서들도 기회가 오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기업이나 일반 홈쇼핑들이 가지고 있었던 시장들이 일반 소비자들, 우리한테도 기회가 오는 거죠. 우리가 소비자만 많이 했지만 이제 그 시간을 크리에이터나 또 프로듀서로 그리고 업체 기획자로 다양하게 참여하실 수 있는 시장이 온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보면 일반적인 이커머스에 비해서 라이브 커머스 구매 전환율이 굉장히 최상위 왕홍 라이브 커머스는 뛰어나다라고 보시면 돼요. 고객들이 들어와서 구매를 할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죠. 이미 내가 팬덤이 형성되어 있는 왕홍이나 우리나라로 치면 인플루언서 분들께서 상품을 판매하시면 어느 정도 서로의 대화가 주고받고 라이프 스타일이 공유되어 있기 때문에 이분이 어떤 걸 구매할 거, 어떤 걸 판매할 거를 서로 알고 있습니다. 주로 나는 아침에 일어나서 다이어트 효소를 먹고 시리얼을 먹고 요거트 먹는 걸 막 보여드려요. 그리고 오후에는 필라테스를 갔다가 요가를 하는 걸 보여드려요. 그러면 고객분들이 언니가 아침에 먹은 요거트, 그릭 요거트 저 만드는 거 유행이던데 알고 싶어요. 혹은 두유 제조기 요즘에 유행이던데 언니는 어떤 거 써요? 그러면 그 크리에이터는 나 그런 거 한번 판매해보고 싶다? 또 이렇게 자극이 오죠. 그리고 소비자들도 기다려요. 저 언니가 요즘 트렌드에 민감하고 저 언니한테 샀던 거는 정말 틀림없었어. 그러니까 나도 기다렸다가 저 언니한테 사야겠다. 이런 식의 스킨십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소비자들이 기다렸던 상품을 판매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인지도가 있는 셀러나 크리에이터들은 판매를 하게 되게 쉬워요. 어떻게 보면 판매가 아니라 기다렸던 거를 물건을 공동구매하는 이제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인지도까지 오르는 게 힘들지 한 고객분들이 10명, 20명, 30명만 되어도 점점 상품을 판매하는 게 흥미가 생기고 나도 이제 영향력 있는 사람인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면 다양한 업체들과 또 컨택이 되고 그리고 내 상품을 기획하는 프로듀서의 역할도 하게 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점점 내가 1인 미디어 기획자가 되는 거죠. 상상만 해도 되게 재미있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점점 공부하시면서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셔야 돼요. 아까 얘기한 것들을 한번 정리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홈쇼핑 업체들의 송출 수수료 역시 홈쇼핑 생태계의 지속적인 마이너스 요소이고 이것이 고객에게 가격적인 불이익으로 올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에 비해 수수료가 적고 큰 초기 비용이 들지 않는 라이브 커머스 쪽으로 업체들이 대거 이동 중이다. 사실 저는 홈쇼핑이나 라이브 커머스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지? 라고 물어보면 업체라고 말씀드려요. 홈쇼핑의 꽃은 MD, 업체 말씀드려요. 상품이 일단 있어야지만 방송도 하고 방송에 얹혀지는 쇼호스트, 출연진분들도 있기 때문에 저는 상품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늘 생각을 합니다. 저는 PD로 일했지만 MD분들 그리고 상품을 가지고 오는 업체분들이 저는 제일 중요하고 그분들이 정말 똑똑하게 상품을 맞추고 혜택도 줘야만 고객들이 움직인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메인이 상품이어야만 거기에 PD나
쇼호스트 분들이 더 맛있게 얘를 만들어서 고객분들한테 내놓는 이 세 가지가 정말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핵심은 상품인 거죠. 그런데 이 업체분들이 요즘 시장을 움직이고 있고 라이브 커머스 쪽으로 가고 있다. 그러면 당연히 라이브 커머스는 클 수밖에 없어요. 네. 요즘에는 사실 라이브 커머스에서 다양한 상품도 팔아요. 여행도 팔고, 조만간에는 사실 보험이나 다른 우리가 생각하지는 못했던 다양한 상품들을 판매를 할 수도 있겠죠. 사실 홈쇼핑에서는 판매를 못하는 상품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맞선 상품, 뭐 사주 보는 이런 상품들, 혹은 분유도 현재는 판매를 못해요. 분유는 모유 장려 혜택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분유는 판매 못하고 물도 판매를 못합니다. 그리고 주류도 판매를 못하게 되어 있어요. 물은 최근에 좀 풀려서 판매를 하고 있지만 주류나 뭐 분유 이런 것들은 판매가 안 되고 있죠. 아마 홈쇼핑을 보셨던 분들은 모르시고 주류는 당연해. 근데 분유를 진짜 파는 걸 못 봤구나. 이렇게 지금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선보는 그런 상품들, 뭐 전보는 그런 상품들, 팔만도 한데 못 파는 상품들이 있었죠. 하지만 라이브 커머스는 왠지 좀 특이한 상품들도 판매할 수 있을 것 같고 시장이 더 커질 수 있는 잠재력이 굉장히 큰 시장입니다. 그래서 라이브 커머스에 업체분들이 진출하는 이유를 좀 더 정리를 해보면 일단은 수수료가 낮고 이게 1차적인 이유였습니다. 처음에는. 그리고 방송 제작비도 별로 들지 않아요. 그리고 쉬운 방송 접근 방식. 이건 뭐냐면 상품이 생기면 일단은 홈쇼핑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찾아가면 상품 시간대를 받게 되죠. 그리고 그거에 맞는 프로듀서나 쇼호스트를 캐스팅을 또 받게 돼요. 근데 방송을 계속 하다 보면 욕심이 생겨요. 업체분들도. 나는 이 PD랑 이 쇼호스트랑 방송을 하는 게 매력도가 있고 매출이 막 많아져. 그러면 자꾸 방송을 할 때도 업체분들도 욕심이 생기는 거죠. 이거는 뭐 그냥 재미있는 뭐 말로 업체분들도 방송을 많이 하시다 보면 나는 스튜디오도 여기서만 방송하고 싶고 뭐 이런 것들도 생기세요. 그러다 보니까 업체분들이 방송에 대해서 좀 영향력을 가하려고 하지만 대기업을 상대로 하다 보니까 그것도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라이브 커머스는 비교적 내가 핸들링할 수 있는 여지가 좀 많다라고 해서도 라이브 커머스 시장을 많이 뛰어드시고 회사 내부에 방송을 할 수 있는 인력을 갖추고 방송을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세요. 그러니까 작은 홈쇼핑을 내가 갖게 되는 거죠. 그리고 고객 반응이 빠르고 전환율이 높다, 반품률이 낮다 같은 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방송 편성이나 캐스팅의 능동성. 나는 방송 또 하고 싶은데 저기 또 가서 막 미팅도 하고 해야 돼. 하지만 내가 플랫폼에서 방송할 수 있는 스킬이 있고 방송 시스템이 갖춰지면 야, 이번 주에 매출 잘 나왔잖아. 한 번 더 하자. 방송 한 번 더 해. 이렇게 방송을 그냥 임의로 잡을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방송국에 어떻게 보면 주도권을 줬었던 업체분들이 속이 시원한 거죠. 야, 이거 뭐 내가 이렇게 편성해서 방송할 수 있구나. 매출이 좀 작아도 이렇게 여러 번 해보자. 이렇게 해서 방송을, 라이브 커머스를 시작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지셨습니다. 현재 라이브 커머스를 제대로 처음 시작한 곳은 네이버 출신 김한나 대표가 시작한 그립입니다. 그립은 진정 라이브 커머스만을 위한 앱이죠. 그래서 사실 네이버도 있고 쿠팡도 있지만 그 네이버나 쿠팡은 어떻게 보면 라이브 커머스가 얹어진 형태이고 그립은 온전히 라이브 커머스를 위해서 시작한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라이브 커머스는 텔레비전 홈쇼핑처럼 실시간 동영상 스트리밍을 통해 상품을 소개하고 판매하는 방식으로 2016년 중국에서 먼저 유행을 했습니다. 사실 해외 시장, 중국뿐만이 아니라 동남아의 특징은 홈쇼핑이라는 채널을 어떻게 보면 뛰어넘고 모바일 마켓, 지금 라이브 커머스로 더 먼저 갔습니다. 그래서 그 시장도 물론 크고 그리고 시장 형태도 발전되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같이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안 되고 라이브 커머스를 먼저 앞서가고 있다. 우리도 저렇게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어떻게 보면 홈쇼핑이라는 채널에 우리는 많이 머물러 있었죠.
하지만 중국이나 동남아시아는 홈쇼핑이라는 시장을 건너뛰고 모바일 쪽으로 먼저 건너갔다. 이걸 염두에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중국의 시장은 큰데 왜 우리는 이래? 인구도 그렇고 시작이 틀렸다라고 보시면 돼요. 라이브 커머스로 사업을 벌이게 된 배경에 대해 김 대표는 창업 전에 네이버에서 근무하면서 동영상 서비스 마케팅 업무를 오랫동안 맡았다. 이때 MZ세대에게서는 영상통화 및 라이브 영상과 관련된 소비의 성장 속도가 빠르다는 것을 느꼈다. 그렇죠. 맞아요. 우리가 핸드폰을 갖게 되면서 핸드폰으로 촬영을 하고 본인의 모습을 나타내고 하는 거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인스타나 유튜브를 통해서 동영상에 대한 파급 효과가 굉장히 커졌죠. 그래서 본인이 방송에 참여하고 방송을 보는 게 굉장히 익숙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쇼핑하고도 엮이면 그리고 핸드폰에 들어가면 라이브 커머스죠. 그래서 김만나 대표는 그렇게 해서 시작을 했다라는 말씀이죠. 2019년 2월 서비스를 시작한 그립은 입점 신청을 통해서 판매업체한테 일정한 심사를 통과하면 판매 금액의 10%의 수수료를 내고 라이브 방송을 할 수 있는 플랫폼의 형태를 갖추었어요. 출범 초기는 50개밖에는 못 모았죠. 사실 이건 이게 우리가 핸드폰에서 뭐 판매를 하는데요. 동영상으로 판매를 하고 막 이러면 사실 아는 업체분들, 아 그래? 그 당시 뭐 김만나 대표를 믿고 들어오시는 분들, 소수의 분들만 들어오셨겠죠. 그래서 6개월이 걸렸지만 코로나라는 게 사실 라이브 커머스 시장을 굉장히 빠르게 땡겨왔죠. 그래서 지금은 입점 업체가 아마 7천에서 일반 개인 크리에이터까지는 10,000개까지도 되어 있을 거예요. 라이브 커머스의 접점으로 시작하기에 가장 편하고 빠르게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사실 현재는 그립입니다. 카카오가 국내 최초 라이브 커머스 전문 응용 소프트웨어 그립의 운영사인 그립컴퍼니를 인수를 했지만 현재 운영하는 거는 그립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립 말고도 라이브 커머스를 시도한 기업들이 다수 있다. 티몬도 있고 그리고 또 TV온, GS25 현대아울렛, AK플라자 등의 브랜드는 그립과 협업을 하며 라이브 커머스 시장에 뛰어들었고 SSG.com, 한임 등은 잼 라이브를 통해 상품을 판매했다. 또 인터파크는 인터파크 TV를 시작했고 롯데백화점은 백라이브를 시작해서 현재는 롯데온에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모든 기업들이 라이브 커머스 시장은 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홈쇼핑마저도 어떤 파트를 두고 그 파트에서 라이브 커머스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아직은 홈쇼핑 쪽에 매출이 많고 홈쇼핑 쪽에 메인의 분들이 있기 때문에 라이브 커머스는 어떻게 보면 데코 정도의 느낌밖에는 공을 들이지 않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매출도 미비합니다. 하지만 홈쇼핑의 정도의 정성을 들일 정도의 지금 라이브 커머스의 정성을 들인다? 굉장히 폭발적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해외 시장까지 진출한다? 더 폭발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저는 라이브 커머스 시장은 굉장히 잠재력이 큰 시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출연자로 방송을 하시게 된다면 규모가 큰 플랫폼인 네이버, 카카오, 쿠팡, 그립을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매우 다른 경로로 방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네이버는 현재 스마트 스토어를 운영 중이라면 누구나 방송을 하실 수도 있어요. 등급이 파워 등급이었지만 지금은 새싹 등급도 방송을 하실 수 있습니다. 모든 플랫폼들이 다 특징적으로 예전에는 수준이 어느 정도 높았다. 방송에 들어갈 때 장벽이 좀 높았다 하면 점점 이 장벽은 낮아지고 있어요. 이건 역시도 할 시장이 됐구나. 이제 무르익었구나. 이렇게 인사이트를 얻으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라이브 커머스 시장에서 점점 조회하는 횟수, 상반기 누적 조회수, 누적 방송 횟수, 누적 거래량을 월별로만 봐도 점점 늘어나고 있죠. 어떤 플랫폼, 어떠한 시장, 어떠한 매체도 점점 이렇게 늘어나는 상황이 그려지기가 쉽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 홈쇼핑만 보더라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라이브 커머스를 할지 말지 고민하실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할지를 고민하실 때라는 겁니다. 현재 어디가 제일 시장이 커라고 말씀드리면 당연히 여러분들도 많이 접속하는 네이버가 시장이 가장 큽니다. 그래서 연간
총 검색량을 보면 네이버 쇼핑 라이브, 네쇼라입니다. 네쇼라, 네이버 라이브 커머스, 그리고 쿠팡 라이브, 이 네쇼라는 어떻게 보면 같은 워딩이죠. 그러니까 네이버 쇼핑 라이브, 네쇼라가 굉장히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네이버, 쿠팡, 카카오를 상위 3개의 플랫폼으로 구분할 수 있고 여기서 다른 키워드의 검색량을 모두 더해도 사실 네이쇼라, 네이버 쇼핑 라이브 키워드 하나의 검색량을 미치지 못하는 점을 고려할 때 저는 만약에 플랫폼 하나에 접근을 해야 된다. 그럼 저는 네이버부터 시작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방송에 나는 너무 초보야. 그래서 트레이닝을 하면서 혹은 다른 직업을 하면서 시간이 좀 있어. 돈을 벌고자 하는 것보다는 좀 스킬을 쌓고 팬덤을 형성하고 싶어. 그럼 그립. 이렇게 성향에 맞게 추천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라이브 커머스 전망은 현재는 네쇼라가 좀 압도적으로 나아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하나 주목해야 될 점은 라이브 커머스 유튜브마저도 진출을 했습니다. 전 세계의 최초로 2023년도에 먼저 테스트 마켓을 한국으로 정했습니다. 한국이 정말 대단한 곳이에요. 뭐든지 테스트 마켓을 내기에 굉장히 충분한 나라라고 주목하고 있고 지목되고 있습니다. 유튜브도 역시 한국에서 먼저 먹방을 주로 하는 유튜버들을 이용해서 방송을 했지만 아주 성공적인 또 결과를 얻었죠. 굉장히 주목해야 될 겁니다. 이제 앞으로 유튜브도 라이브 커머스 플랫폼으로 분류가 되실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앞으로 유튜브도 하시면서 라이브 커머스도 해야 되는, 아마 네이버나 이런 분들은 굉장히 긴장하고 있는 사인일 겁니다. 그래서 라이브 커머스 본격 진출, 유튜브, 유통업계 들썩. 네, 굉장히 메시지가 큰 겁니다. 실제 저희가 핸드폰을 사용하면서 가장 많이 하는 게 유튜브입니다. 세계적으로도 그렇지만 우리나라에서도 OTT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도 유튜브 프리미엄 같은 경우가 가장 압도적으로 시청률이 높더라고요. 저도 그 결과를 보고 좀 놀랐는데 앞으로 그렇다면 TV 대신에 유튜브를 우리가 보고 있다면 거기서 라이브 커머스를 한다면 여러분들이 더 결과는 잘 아실 수 있겠죠. 부모님들도 애기들도 TV 대신에 유튜브를 봅니다. 거기서 라이브 커머스를 시작했고 할 수 있게 되었다. 불과 한 5년, 6년 전엔 유튜버들이 라이브 커머스를 하면서 본인 링크로 연결을 하면 유튜브 본인 계정이 차단이 되거나 이런 이슈가 실제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시장은 끝났다. 이제 유튜브도 라이브 커머스를 접목시키는 시장이 되었다. 이제 라이브 커머스까지 유튜브들은 점령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계속 준비하고 계셔야 된다는 거. 이번 시간에는 라이브 커머스의 역사 그리고 정의에 대해서도 배웠고요. 한국의 라이브 커머스의 현황 그리고 앞으로 라이브 커머스가 어떻게 달라질지 배웠습니다. 이번 시간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